안녕하세요. 테크헌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바일 개발 사이드 프로젝트 시리즈 3편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실제 설계하는 시간에 다다른 그런 편인데요. 3편. 기초가 튼튼해야 토목 공사가 완료되어야 건물을 올릴 수 있듯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설계 과정은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 완벽한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네, 시스템은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로직과 컨셉이 비즈니스 모델이든 실제 구동 프로그램이든지 서로 맞물려서 자동적으로 성장, 운영되도록 만드는 그 노력의 시작이 설계 단계입니다. 자, 목차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 개요. 그 다음으로 화면 설계, UI 설계, 그리고 데이터 설계, 그리고 최종 결과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편에서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맨 왼쪽에 있는 요구사항 분석 쪽을 이제 표현해 드렸고요. 이번 편은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디자인 쪽입니다. 설계 단계라는 이야기죠. 개발 바로 전 단계가 이제 설계고, 왼쪽에 나온 그런 많은 개발 요건들을 설계, 즉 화면 설계, 데이터 설계, 그리고 시스템 설계, 이 세 가지 큰 꼭지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개발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죠. 이전 편에서 분석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잠깐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 편 결과물로서 필요한 것은 서비스 컨셉, 그리고 스토리보드, 사용자 시나리오 같은 거, 그리고 전이 맵 같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토리보드 기반에서 주로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사실 스토리보드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토대로 화면 설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화면 UI에 우리가 개발할 화면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화면 안에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저번 시간에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그 워터폴 방식의 어떤 한계로 나온 게 이제 에자일 방법론인데, 그냥 이것은 그냥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을 리서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그 에자일 방법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린 스타트업을 에자일보다 더 선호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린 스타트업을 해야지 우리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반의 기준은 MVP입니다. MVP. 자,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최소 요건 제품,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VP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시간을 좀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둘째 개념은, 이러한 MVP로 만든 제품을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좋아서 기능 개선을 할지, 아니면 피드백이 나빠서 두 번째 현재 시점에서 방향 전환, 피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사실 저 또한 제 MVP, 최소 요건 모델 개념 없이 뛰어들어서 1, 2년 정도 욕심껏 기능을 추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욕심껏 넣다 보니까 이게 시간만 1, 2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따 표현하듯이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네, 좀비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는데, 만약 이것을, 즉 그 린 스타트업의 MVP 같은 모델을 알았다면 저는 시간과 비용을
정말 절반 이하로 3분의 1로 줄였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통탄할 그런 안타까움이죠. 린 스타트업은 원래 이제 워터폴 방식 이후로 에자일 방법론이 나왔고, 제조업 쪽에서는 도요타의 린 제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합해서 나온 게 이제 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 에자일의 그 좋은 점들은 취하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의 기준은 린 스타트업으로 MVP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린 스타트업의 그 요약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국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이후에 제품을 가지고 이제 매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측정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해서 그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능 수정이 된 거겠죠. 그래서 기능 수정이 된 걸 다시 측정해서 고객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 학습하고, 그 안에서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 아이디어를 더 뽑는 거고, 즉 빌드 메저런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치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만드는,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고객에게 이것이 가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처럼. 그러나 고객에게 가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이 사용하면서 그 백로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방향인지를 확인하고서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라면 피봇, 즉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협업하는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명한 판단이고 또 그런 방법론인 것입니다. 즉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은 아무 관심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를, 다시 말해 맹목적인 열정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좀비의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MVP, 즉 최소 요건 모델이 시제품과 다른 점은 전통적인 제품 개발에서는 되게 길고 신중한 계획이 포함되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 애쓰는 반면에, MVP 목적은 학습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제품이나 개념 테스트와 달리 MVP, 제품 설계나 기술 문제에 답하려고 디자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근본적인 사업 가설, 즉 이 컨셉이 고객에게 먹힐까 안 먹힐까, 입질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한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완벽한 모델, 제품을 만들 필요 없이, 또 만들 수도 없고요. 학습이 가능한 상태의 수준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만들기 측정 학습, 즉 빌드 메저런의 이터레이티브 피드백 순환을 가장 빨리 돌 수 있으면 됩니다. 린 스타트업과 MVP는 이와 같이 등불이 되어주고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5%의 반짝인 아이디어가 성공하고 95%의 대다수 노력들이 사실 계속 헛발질을 하는 이유를 이러한 것을 통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MVP는 최소 기능의 심플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인스타그램 창업 이야기를 보자면, 이 두 사람이 창업을 할 때 이제 버분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들도 이 당시 린 스타트업을 사용하지 않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서비스는 아쉽게도 크게 흥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이제 버분이라는 서비스는 일정 짜기, 스케줄, 포인트 적립,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지만, 자, 이용자들은 이런 복잡하고 다기능적인 것보다는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사진이라는 컨셉이죠. 셀카를 찍고 사진을 찍는 그 자체.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지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공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필터 기능을 생각하게 돼서 사진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필터라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로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확장시킨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이 그 창업자는 구글에서 2년 정도 일하고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맡았던 업무는 마케팅이었지만, 케빈은 이제 회사 주 업무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분이라는 걸 이제 같이 만들었고, 이 안에는 사실 많은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진과 그리고 필터, 그 이외에 이제 계속적인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더 다양한 기능을 넣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시태그인 것이죠. 네, 해시태그 지금 굉장히 대중화됐는데, 그 당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 그리고 필터, 그리고 해시태그 기능,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 옵션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이터레이터브하게 기능을 개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 결과물을 보자면, 화면 설계를 위해서요. 자, UX 방법론을 마치게 되면 사실 많은 산출물이 나와야 되고 요구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리서치 결과라든지 실제 이제 그 포커스 인터뷰 그룹 같은 결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사실 저도 그 과정을 경험했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에서 UX 방법론 중에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들은 일부 제거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도 많이 기술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화면 설계, 데이터 설계, 그리고 시스템 설계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산출물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 컨셉과 페르소나, 그리고 전임의 스토리보드, 사용자 시나리오 같은 것들인데요. 페르소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타겟 고객의 일상을 그냥 시간대별로 쭉 나열한 겁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보드는 뭐 스케치로 해도 되고요. 우리가 화면 설계할 때 필요한 이제 백데이터죠. 백데이터 정도의 스케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스토리보드 사실 하나만 잘 나와도 화면 설계는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UX 방법론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건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 설계를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 프로세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산출물 아웃풋, 네, 한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UX에서 분석 설계 시에 UX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결코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인위적으로 맞추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적인 제품 컨셉, 그리고 스토리보드에서의 제품 기능에 집중해서 작성하면 되고, 작성 방법도 꼭 그 표준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화면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스토리보드가 나왔으면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화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을 때도 그냥 휴지에 그려서 이제 만든 경우도 있듯이 그냥 종이 휴지에 그려도 되고요. 이것들 이제 반복 개선을 통해서 화면을 조금 상세 단계까지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화면 설계, 목업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자면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어떤 과업, 이 태스크조차 목표를 목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러한 협업을 돕는 많은 방법론들, 이런 협업 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거기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뽑는 거예요.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 단계를, 프로세스를, UX 방법론을,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컨셉도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목업 앱에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슬랙, 협업 도구죠. 슬랙도 메인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지만 정작 메인 프로젝트는 실패하고요. 이 협업 도구 슬랙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화면 설계 상세화 단계까지 진행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데이터까지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터레이티브로 돌리면서 화면 설계를 상세화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필요하다면 유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벤치마크 하면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면 설계가 끝나면 상세 설계까지 끝나면 화면 상세 설계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데이터 설계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대상인 거예요.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든 데이터가. 그렇지만 처음부터 한 번에 완벽하게 데이터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내 애플리케이션이 좀 규모를 작게 해야 되긴 해요. 사실 사이즈를 사이드 프로젝트라면 파일럿이라면 작게 해야 되고 로컬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좀 욕심을 내서 뭐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일단 사이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내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SQLite 같은 간단한 내부 라이트 DB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자신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없고 현재 SQL 쿼리나 NoSQL에 대해서 모른다면 선수 지식으로 공부하면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선수 지식이 없으면 계속 막힙니다. 네, 계속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막힘이 나중에는 수월하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 성장하는 좋은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자주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개발자가 해야 할 학습 능력이에요. 이게 개발자의 이제 업보인 거죠, 업보. 네, 그래서 이것이 싫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해보다가 중도 이탈해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직하려고 하다가 이거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되돌아가시거나 다른 직종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설계 단계로서는 이와 같이 구체화된 화면 설계서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대표 아이콘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데이터 명세나 데이터 사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아키텍처 그릴지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 위한 많은 요소 기술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모바일 개발이기에 당장은 기술적인 많은 설계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모바일 개발을 초보자에게도 추천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